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울일 경, 들을 청,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또는 귀담아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얼굴에 입이 한 개이죠. 두 개인 사람이 있나요? 입은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마음도 표현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귀는 몇 개인가요? 두 개이죠. 귀는 별로 움직이거나 일하는 것도 없는데 왜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로 총 24개. 이렇게 단순한 모형을 갖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한글은 세계 최고이고 보면 볼수록 우수합니다. 세종대왕은 내가 왕이니까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편전을 만들어 학자들과 같이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썼고 한글이 만들어진 것도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참모들의 말에 경청을 잘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운 훈민정음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배우기 쉬운 한글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다 보면 경청하는 마음의 자세도 배우게 되어서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제 마음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김연남, 이현주 선생님의 건강체조. 두 번째, 다 같이 불러보는 흥겨운 트로트 노래 한희수님의 남행열차, 하정순님의 당신의 의미. 세 번째, 대체의학 박사이신 전홍준 박사님의 디스크와 협착증의 원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걷고 뛰고 건강체조 달려 하나 둘 셋 넷 안녕 안녕 반가 우리 모두 반가워요. 아름다운 우리 이 땅에서 어기여차 손잡고 어기여차 씩씩하게 일어나 건강체조 함께해. 하나 둘 셋 넷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얼굴 활짝 펴고 벙실벙실 벙실벙실 랄랄라라라랄라 후회 없는 멋진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야. 둘 셋 넷 돈 없으면 어때 건강하면 최고 팔팔한 내 청춘 노래하며 살아가세 멋지게 살아가세.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걷고 뛰고 건강체조 흔들려. 하나 둘 셋 넷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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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우리 모두 반가워요. 아름다운 우리 이 땅에서
잡초 씩씩하게 일어나 건강체조 함께해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얼굴 활짝 펴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랄랄라라라랄라 남은 인생 샤방샤방 이젠 내가 주인공이야. 언제라도 좋아 어디라도 좋아 쌩쌩한 내 청춘 웃으면서 살아가세 신나게 살아가세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네, 손유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채 박수 5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호박, 감자, 오이, 양파, 당근입니다. 손쉽게 또 값싸게 우리 야채 반찬도 해먹죠. 예, 호박 한번 해볼게요. 호박은 둥그니까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박수 2번. 감자는 주먹 쥐고 붙여주세요.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박수 2번. 오이는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오이 박수는 길쭉홀쭉 짝짝. 네 번째 양파예요. 양파는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주먹 까도입니다. 이렇게 양파는 껍질을 까야 되죠. 그러니까 까도 짝짝. 당근은 주먹을 쥐시고 위로 올리고 해서 당근 박스는 크고 작고 짝짝.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호박은 둥급니다.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박수 2번. 감자는 붙이고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오이도 오이. 예. 오이 박수는 길쭉홀쭉 짝짝. 양파입니다. 양파. 예. 양파 박수는 까도 짝짝. 당근은 올려주시고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네, 그러면 우리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손이 준비 야 하겠습니다. 시작.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오이 박수는 길쭉홀쭉 짝. 양파 박수는 까도 짝짝.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네, 잘하고 계십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러면 우리 연결해서 2번만 딱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손유희 준비 야 시작.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오이 박수는 길쭉홀쭉 짝짝. 양파 박수는 까도 짝짝.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오이 박수는 길쭉홀쭉 짝짝. 양파 박수는 까도 짝짝.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건강체조 당신이 좋아. 네,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주 놓으실 때는 박수를 칩니다.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호 이렇게 간주 놓을 때는 계속 박수 쳐주시고요. 이제 그대는 내 사랑, 그대는 앞으로 손 내미시고 그대는 내 사랑 하셨죠? 한 번 더. 당신도 내 사랑. 네. 이 세상에 이렇게 하셨죠? 동그라미 그다음 이렇게 반짝반짝.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합니다. 그 무엇이 잽이 안 되지 하셨죠? 그다음 이쪽에 오른손을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왼쪽은 손등을 위로 하셔가지고 바꿉니다.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한 번씩 바꿉니다. 네, 잽이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는 주먹 쥐고 우리가 원앙이지. 해피한 원앙이지는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한 번 더.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박수 두 번. 아, 꿀맛 같은 코를 살짝 치면서 꿀맛 같은 그대 사랑. 예. 내 인생을 손 예지로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엄지를 치키 세우세요.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한 번 더 하고 좋아. 당신이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제조 동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나게 건강체조 함께 해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잽이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잽이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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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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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당신 위하여 입은 앞치마에 눈물이 젖게 하지 마세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당신 위하여 입은 앞치마에 눈물이 젖게 하지 마세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없는 내 당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역병이자 대유행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한 20번 가까이 이제 갔는데, 저희 의료봉사 단체가 아프리카에서 그 진료한
환자 수가 연 인원 한 20만 명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목이나 등이나 어깨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아주 적어요.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증세는 아주 희귀하고 대개는 피부가 아프거나 다른 근육이 아프거나 또는 소화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보면은 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나 암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고 알레르기 질환도 많고 자가 면역 질환도 많잖아요. 이런 것과 하나의 괴를 같이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의견 차이도 많고 뭐 원인에 대한 문제, 해결책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많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냐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우주에서 무엇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그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쉽고 단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그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러저런 뭐 시술이나 수술이나 많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이제 극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말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라고 1000번 이상씩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늘 상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주 내지 2주 정도 과일과 생야채 주스만을 먹는 일종의 주스 패스팅, 절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억압된 불쾌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고 늘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의 그 이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많은 강의나 유튜브에 나온 건 제가 거의 다 들었는데 제가 발견하는 바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원인이 뭐냐면은 육체, 특히 근육의 긴장과 긴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텐전과 컨트랙션이요. 그러니까 디스크 주변이나 척추관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는, 그 다음에 마음의 긴장과 마음속에 있는 억압, 이것이 통증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에 있는 근육의 긴장 그리고 억압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척추관 내에 있는 그 압력을 감압을 시켜줘요.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육체에 대한 치료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치료.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억압된 감정이 많습니다. 특히 열등감. 그래서 내가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특히 이제 무의식 속에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쾌한 감정 속에 있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면은 분노가 생기고, 그 또한 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절망감이 되고, 이제 이러한 억압된 불쾌한 감정이 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을 유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문가들, 의사들 중에는 디스크는 병이 아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병이 아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마음속에 있는 억압되는 감정이 육체로 이렇게 표출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치료는, 육체에 대한 치료는 그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주변에 있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이 이 긴장을 마음과 육체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왜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납득이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날마다 틈만 나면, 특히 아침에 막 일어나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기분이 좋다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을 합니다. 나는 통증이 있다든가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분 좋게 살고 있는 모습을 늘 상상을 해요. 우리가 통증에다가 주의를 주면 줄수록 통증은 계속되고 커지고, 편안한 쪽에다가 주의를 주고 그렇게 말하면은 편안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와 최근에 펴낸 책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그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혹시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네 번째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김성숙 선생님의 급탁. 다섯 번째, 고운 목소리인 소프라노 황성자님의 즐거운 나의 집. 여섯 번째, 경청을 잘하시면 마음의 지혜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마인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정선의 봄이 왔어요 노래로 급타를 하시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동작과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개의 동작을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후렴 부분 해보겠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봄이 왔어요. 이 후렴 쉬운 거니까 그냥 우리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 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 봄이 왔어요. 모두들 좋아서 이렇게 신바람 났는데 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 구경 가자꾸나. 한방울 두 방울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개나리 진달래 잠깨요 모두들 노래 부르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좋아서 이렇게
새처럼 저 하늘 높이 나르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 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 봄이 왔어요. 모두들 좋아서 이렇게 신바람 났는데 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 구경 가자꾸나.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개나리 진달래 잠 깨요. 모두들 노래 부르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좋아서 이렇게 신바람 났는데 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 구경 가자꾸나.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내 마음 종달 새처럼 저 하늘 높이 나르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수고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이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밭 내 집뿐이리.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 길들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도 길을 들이는 것과 길을 들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길들이는지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들인다는 것이 바로 부리기 좋게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오래 이제 매만져서 보기에 좋거나 쓰기에 좋게 만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잘 맞추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길들여진 동물과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은 전혀 다릅니다. 길들여지면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르고 용맹하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이제 어떤 개들은 주인을 물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같이 이제 동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 요즘 이제 마약 이제 혐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영화 베테랑에도 나왔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영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영화한 그런 사도에도 이렇게 나왔던 배우입니다. 정말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제 대마하고 프로포폴하고 코카인, 케타민 이런 마약을 하면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유혹을 이기고 충동을 이기고 살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반면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요하인 씨가 이미 영화 촬영도 2편을 해놨는데 과연 그 영화가 개봉되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보러 갈 것인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같은 동료 영화 배우들에게 또 영화사에 참 많은 피해를 끼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소나 또 사자, 말, 낙타,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소는 밭을 갈고 짐을 옮기고 그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말은 이제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 사자, 코끼리도 서커스에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 훈련된 개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유익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개는 이제 군사용, 군견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으로도 쓰이고 경찰견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마약 탐지견, 그리고 양치는 목양견, 그리고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견으로 쓰입니다. 이번 튀르키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구조견으로 맹활약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그렇게 많은 유익을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길들여진 그런 동물은 매우 이렇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이 정말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좋은 뜻대로 마음이 따라준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마음이 그 뜻대로 따라오질 않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마음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멋대로 살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마치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이제 길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스를 가로막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엄마가 원하지 않는 옷을 안 사주니까 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쇼핑센터 이제 인근 정거장에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소녀는 버스 한가운데서 이제 어머니에게 원하는 옷을 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급기야 어머니의 옷 칼라를 잡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보니까 저런 버릇없는 아이가 있나?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하고 이제 나무라니까 적반하장경으로 소녀가 버스 승객들에게도 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이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분을 참지 못한 그 여학생이 버스 앞부분에 몸을 기댄 채 운행을 가로막아버린 겁니다. 이 여학생은 20분간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분 만에 승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제 그 고집을 풀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처럼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막무가내식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정말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불행하게 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으로 올라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거실에 딱 앉아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최근에 성적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만 공부를 참 잘하면 우리 가족이 참 행복할 텐데. 그러자 그 아들은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시겠네요.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탁 박차고 일어나서 아파트 유리창을 열고 15층에서 투신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놀래고 가족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급히 1층에 내려갔을 때 그 아들은 현장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조그만 이야기도 들을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미래에 찾아올, 앞날에 찾아올 너무너무 많은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높은 학벌과 지식, 그리고 뛰어난 기술,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아내 등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또한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참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여학생,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남학생, 이러한 예를 보면 이제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이제 어떤 게임이나 마약이나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시적인 쾌락과 충동에 빠지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분위기도 밝고 건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행복, 이웃의 행복, 사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반드시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마음을 길들이는 법, 마음을 훈련하는 법은 뭐냐면 바로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쉽게 공격하는 말들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야, 물을 아껴라, 전기를 아껴라, 종이를 아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수돗물 전약하는 것, 전기불 필요 없는 것 끄는 것, 소등하는 것, 또 화장실에서 휴지를 전략해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습관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마음을 길들이는 아주 좋은 훈련법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런 기본적인 예절부터 꼼꼼히 배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유익할 뿐 아니라,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이제 6, 7살 때부터 받는 것이 쉽지만 이제 20살이나 나이가 40이나 50 돼서 받으려면 참 귀찮고, 나이가 많을수록 성격과 습관이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술을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길들이거나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무척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일부러 역경과 시련을 만들어 자녀의 의지와 지혜를 단련을 시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제 일부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처럼 꾸며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칩니다. 이런 연유로 대다수 부유한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연례 행사처럼 기하 체험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 빈곤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기하 체험을 한 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라서 종종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운명은 세찬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조각배이며 역경지수는 각자의 손에 들린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그 노를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 빛나는 이제 지역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물살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닐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자기기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애플 창업자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자녀들에게 이제 IT 기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14년 동안 정해주고 엄격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이제 공동 창업자인 에번 윌리엄스는 집에 IT 기기가 없고 아예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서재를 이렇게 준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미국은 현재 전 도로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남쪽에서부터 동서로 10번, 20번, 90번까지 도로가 나 있고요. 서쪽에서 이제 남북으로 5번, 15번, 95번까지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로가 잘 나 있고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개척 당시 미국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정착하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이제 골고루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만난 동물은 바로 이제 말이었습니다. 야생말이었습니다. 그 야생말을 이제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서 그 광활한 땅을 이제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야생마 정말 길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제 그 야생마 한 마리를 밧줄로 이렇게 던져서 목을 탁 잡으면 그 야생말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이제 도망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밧줄을 이제 묶어서 이제 그 말에게 끌려가면 막 무릎도 까이고 몸에 상처도 나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야생말이 사람에게 이제 항복을 하면 서서히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이 힘이 빠지고 길들여지면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광활한 그런 이제 미국 땅을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길들여져야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길들여져야 이제 성공할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도 길들여져야 제대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인재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실버 여러분, 어린 손자가 아주 예쁩니다. 예. 그런데 어린 손자에게 그냥 오냐 하면서 그렇게 다 잘해주지만 마시고 마음의 훈련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이미 그렇지 못하다면 좀 손자들이 자랐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것, 마음을 훈련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말로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오늘 행복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바로 참 마음이 길들여지고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어린 손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 외손자, 예, 그런 귀여운 손자들이지만 우리 손자들을 마음도 길들여줘야 되겠구나, 마음도 다스려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가시면 너무너무 손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외손자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실버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